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오전 10시 29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두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후보 선거사무소 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힐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합동으로 한 겁니다.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한 건데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는 친여 성향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1명을 대상으로 자기 대선 조사 선호도를 조사한 것인데,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윤 총장은 4.1%포인트 올라서 23.9%가 되었습니다. 24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이긴 것은 반영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날 저녁에 있었으니까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각각 18.2% 동률을 기록해서 공동 2위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대비 2.4%포인트, 이재명 지사는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오차 범위 밖에서 두 여권 유력 대선 주자를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2%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선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1년 6개월 만에 선두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구도로 가는 전국이 또 여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소속 홍준표 원 6.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0%, 추미애 법무장관도 3.1%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 총장의 지지율이 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등등 분석을 하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 19세를 포함한 20대 지지율은 15.3%, 30대는 26.7%, 40대 22.5%, 50대 27.1%,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28.3%로 가장 높고 부산, 울산, 경남도 26.4%인데 서울도 높습니다. 25.1%, 대전, 세종, 충청 25%, 인천, 경기 23.7%, 그리고 광주, 전라도에서도 14.5%로서 이낙연, 전라도 출신인 이낙연 대표에게는 밀렸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13.6%니까 이재명 지사보다도 높다. 호남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안정적이다. 특히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높다. 수도권에서 높다. 이런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2018년 11월부터 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범보수 그리고 야권 주자군의 선호도 종합이 범진보 여권 주자군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범보수 야권 주자군, 즉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주호영, 원희룡을 합치면은 45.6%고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 심상정, 김부겸을 합치면은 45%로서 근소한 차 0.6%포인트로 범야권 후보자들의 합산이 더 많게 나온다. 동시에 2022년에는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주장이 계속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다. 여론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착실하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리얼미터가
또 조사를 하나 내놨는데 이거는 YTN 의뢰로 한 겁니다. YTN 의뢰로 한 것인데 이것도 21일에서 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표본 오차는 2.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는 문재인 부정평가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서 59.7%, 즉 60%가 되었고 국정수행 지지율 잘못하고 있다는 2.8%포인트 내려가서 36.7%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최고 최저치입니다. 이 YTN 조사로는. 그러니까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차이는 23%포인트. 이 같은 하락은, 지지율 하락은 코로나 백신 늑장 대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등 자격 논란 등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영향을 줄 것이고, 백신 확보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게 뭐 뒤섞여서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는 전라도를 빼면은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큰 변화가, 여론 구조가 전라도 대 비전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의 아주 치명적인 여론 구조의 변화입니다. 호남 대 비호남 구도에서 이낙연 씨가 쓸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조해서 그런지 이낙연 씨가 최근에 상당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이 전국의 초점이 윤석열 총장에 모여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보다 더 많은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지도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신문에, 방송에 나오느냐 하는 인지도가 바로 거의 대부분이 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정치인은, 잊혀지는 가수처럼 참 비참하게 되는 건데, 악명이 오히려 무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쁜 이름이 나쁘게 알려지는 게 이름이 잊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정치판의 원리인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문재인보다 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7월까지 직무를 본 다음에 물러나고 과연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생각과 함께 외부 조건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보면, 특히 미국에 보면 이런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메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지역의 남부 지역을 맡은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60대 후반이고 경력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지내고 뭐 등등 아이젠하워를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젠하워가 나중에는 원수가 될 정도니까 미국 군대에서 가장 고참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쇼맨십이 좋고, 특히 기자들 앞에서 그 연출하는 게 아주 예능인을 뺨 때리는 정도의 쇼맨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현직 사령관인 메가드의 인기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거의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위대한 루즈벨트 대통령도 메가드의 말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면은 메가드의 말빨이 먹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가드가 결국은 1945년 9월 일본이 항복할 때 미조리 함상에서 그 항복을 받는 연합군을 대표한 사령관, 그 다음에 일본
지역을 총독처럼 통치하는 극동군 사령관, 그 다음에 6.25가 나니까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할 때 유엔군 사령관,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메가드는 그러나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6.25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트루만 대통령의 명령에 항거했다 해가지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유명한 연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는 유명한 연설을 했을 때는 인기 폭발을 했지만은 그 뒤에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와가지고 이 집요한 국회의원, 특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메가드가 거기서 아주 허점을 많이 드러내면서 인기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혀지고 그 메가드 대신에 등장한 사람이 사람 좋게 보이는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95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약이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한국으로 가서 휴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공약으로 해서 1952년에 상대방인 스티븐슨 후보를 압도적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인 대통령이 된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총장처럼 현직에 있을 때 인기 폭발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가서도 그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로운 장을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통령이란 기록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름 석자가 기록될지 안 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상당히 여론조사로는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선진국처럼 나라의 국기라든지 안보라든지 또는 국가 정통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국가의 생존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걱정할 수 없는 나라 같으면 상당히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싸움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현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쪽에 서 있고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쪽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 게임에 참여해야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